그리고 일본을 가겠다고 한 사람은 8%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또한 8%로 동일한 숫자인데 한 달 사이에 한국의 해외여행 시장에서 중국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무려 35%로 1위의 자리를 차지했던 일본 여행, 지금은 10%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내 여행업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균 80% 이상의 예약률을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여행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들썩하던 대마도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관광객의 90% 정도가 빠져버린 탓에 현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즉 가게 월세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평균 지출 비중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재료비가 약 40%, 인건비는 25%, 영업이익은 18%, 기타 9%, 그리고 임대료는 8% 정도입니다. 8%를 차지하는 임대료 걱정을 해야 한다면 꽤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고 문을 닫은 곳도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 관광객들 시끄럽고 예의 없다고 했잖아. 안간히 조용하고 좋지. 뭘 그러냐. 무인도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도 일본 국민은 아베와 자민당을 지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상관없다. 머저리 아베 탓해라.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그동안 정부가 일본 눈치 보느라 말도 못했던 우리의 땅. 일본 불매도 국민이 했듯이 우리가 대마도를 돌려받는 주장을 이제 시작할 때다.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 소도시들은 다가올 9월과 10월 또한 걱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일본 불매운동이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걸 보면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운동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하신 영상은 유튜브 공유 기능을 당초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금방 식고 잠잠해질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안 와도 아무 타격이 없다고 하면서 비아냥대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서 불매운동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2달이란 기간 동안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본 여행입니다. 처음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간다고 했을 때 일본의 반응은 아무 상관없다면서 쿨하게 대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처음 모습과 같을까요? 지금은 쿨한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나투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여행 상품이 지난해보다 무려 76.9% 감소했다고 밝혔고 모두 투어에서도 작년 대비 83%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여행으로 항상 인기가 있었던 오사카는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괌, 필리핀 세부 등에 밀려서 5위권으로 떨어졌고 일본 주요 도시인 후쿠오카는 작년 대비 66% 감소했고 도쿄는 71%, 오사카는 62%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홋카이도에서는 홋카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환영 인사를 하면서 부채와 젤리 등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자동차입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통계를 보면 닛산은 작년 8월에 459대를 판매했지만 올해 8월에는 58대만 팔려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도 작년에는 2.39%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0.32%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닛산 자동차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맥주입니다.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맥주 수입이 8월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22만 3천 달러만 수입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 무려 98.8%나 감소한 겁니다. 결국 일본 맥주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지더니 최근에는 1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5리터 매출이 2018년도 기준으로 무려 1조 3천억 원 정도로 엄청났었고 영업이익이 2,3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4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기록해서 국내 의류 브랜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에 59억 4천만 원에서 최근에는 1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카드 매출액이 무려 70.1%나 급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종로 3가점, AK프라자 구로 본점, 이마트 월계점에 이어 최근 롯데마트 구리점도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1년 동안 이뤄진 게 아닙니다. 불과 2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처음과 똑같이 한국의 불매운동이 금방 식는다고 비아냥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될 겁니다.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 갸오 위다오라는 섬에 국유화에 나서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폭발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또한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정보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대만 섬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 동중국해 남서쪽에 있는 제도로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 일본,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2012년 9월 중국 내 어떤 공원에서 시민들이 모여 갸오 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시민들의 모습 아마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차를 무자비하게 부수는 무서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중국 내에서 혼다, 닛산, 토요타 등의 자동차 브랜드와 일본 가전제품 브랜드들은 최대 절반 가까이 매출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속이 후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매운동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종 생활 필수품, 가전제품들은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또한 몇 개월 만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일본 불매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했나? 국민들의 민심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일본 불매와는 달리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개개인이 협력하여 국내 각종 일본 브랜드를 파악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식의 불매운동인 우리나라와는 그 방법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중국은 금세 식지만 우리는 끝까지 간다. 탈일본과 애국을 동시에 하게 해주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줘서 고맙다. 아베야. 국민이 움직인다는 건 무서운 거다. 다이내믹 코리아 파이팅. 위에서 바뀌면 혁명이지만 아래에서부터 바뀌면 개혁이다. 중국은 나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본이 손만 잘 쓰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국민의 주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의병이다. 일본은 본래부터 조용히 꾸준히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했다. 그동안 속 없이 일본 가고 일제하고 다닌 것 다시 생각할 기회가 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올해 2분기 갤럭시 S10 시리즈 선전에 힘입어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이미 오랜 기간 압도적인 점유율로 선점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양국 간의 문제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 중이기 때문에 일본은 애당초 한국 제품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9.8%를 기록하며 2013년 갤럭시 S4가 10%가량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주요 가전 양판점과 인터넷 쇼핑몰 데이터를 수집 발표하는 BCN 랭킹에 따르면 지난 7월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실제 판매대 수순위는 1위가 일본 소니의 엑스페리아 XZ3, 2위가 중국 화웨이의 P30 라이트, 3, 4위가 대만 폭스콘이 인수한 일본 업체 샤프의 아코스 시리즈로 한국 제품의 경우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가 9위, 갤럭시 S10이 10위에 머물렀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웨이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안드로이드 탑재가 불투명해지자 일본 3대 이동통신사가 하웨이,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 발주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갤럭시가 반사이익을 본 것도 있으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1위를 차지하던 일본의 소니 엑스페리아를 제치고 삼성 갤럭시가 1위에 오른 것을 보면 뛰어난 갤럭시 S10의 성능으로 인해 일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렇게 엑스페리아의 성능과 상태를 보면 싫더라도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미 오래전 삼성전자는 일본에 출범하는 스마트폰에 삼성 문구를 지우는 대신 갤럭시 브랜드 로고를 대체하여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고 지난 3월 전 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하며 일본의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본의 5G 서비스가 처음으로 본격 적용되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내 5G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의 노하우로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할 전략입니다. 현재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 비중으로는 애플이 작년 동기 45.6%에서 약 5%가량 오른 50.8%로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8.8%에서 1% 오른 9.8%를 기록했는데요. 3위는 샤프, 4위는 소니, 화웨이의 경우 3.3%를 기록해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5위로 밀려났지만 일본 통신사 NTT 도모코가 하웨이 스마트폰 주문을 재개하여 또다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재 일본은 갤럭시 노트 10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일본 시장은 통상 2개월의 차이를 두고 신작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일본 시장의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를 본격화하여 삼성 스마트폰 일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에 가세할 것